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FOMC 의사록에서는 점진적 완화를 시사했다라는 주제로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11월 FOMC 의사록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FOMC에서 12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한번 쉴 가능성도 있음을 그때 기자회견 때 시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명서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데 어떤 확신에 대한 문구 이런 것들이 삭제됐었죠. 그래서 이번 FOMC 의사로 과연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요겁니다. 정책 기조가 여기서 매파적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야? 요런 거. 요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줄어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가 다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노동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이제 연착륙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 FOMC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위원들 대다수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기는 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이제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했었죠. 여기서 물가 다시 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존과 똑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가 갑자기 막 튄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안 보고 있다는 거죠. 기존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제 밑으로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코멘트가 달라졌습니다. 고용과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약간 감소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즉 여기서 경기가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을 좀 약하게 본다. 즉 요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경제가 의외로 견고하게 버틸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착륙 기대. 근데 이거를 이제 물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물가는 매우 느리게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하방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물가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매우 느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점도표에서 나왔던 경로에서는 좀 변경될 것 같아요. 12월 점도표가 나올 때.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금리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중립금리가 더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설령 규정보다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점도표상으로 2.9가 바닥이었잖아요. 예상 기준금리. 근데 이거보다 올라가게 되면 3%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하긴 하는데 대신 금리 인하 속도도 굉장히 느리게 가져가겠죠. 물가가 매우 느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완화적으로 가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더 신중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번 FOMC 의사록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 자체는 조금 느려질 수 있긴 하겠지만 완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중장기적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갑자기 매파적으로 변한다,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양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유동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래포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영래포 금리 하단이 4.55%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낮춰서 4.5%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이번 FOMC 의사록에 실렸습니다. 즉 연준에서는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여기서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금 속도로 빨아들이기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일단 요 밑에 보이시는 거, 이게 영래포 잔고거든요. 영래포 잔고가 지금 거의 뭐 바닥에 닿을락말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영래포 잔고는 내년 1분기 중으로는 바닥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단기자금 시장의 발작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상황을 2018년 하반기 때 경험했어요, 페드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페드는 미리 유동성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신호탄으로 이렇게 영래포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래포 이 잔고가 바닥 날 때쯤에 단기자금 시장의 발작이 나오기 전에 유동성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QT 종료를 결국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1분기에는 QT 종료 시나리오 가능성 이제 열린 상태죠. 이게 1월 FOMC 때 나올 건지 아니면 3월 FOMC 때 나올 건지 뭐 기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QT 종류도 내년 빠르면 1분기 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금융시장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동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금리도 지금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단기 스프레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게 지금 10년물과 2년물이거든요. 요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미국 시장의 사이클의 연장을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되면서 플러스 방향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것을 시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항상 폭락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죠, 그 구간은. 근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오자마자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지금 약간 어물쩡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역전 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리세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세션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어쨌든 향후 흐름도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큰 폭락장은 나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장 사이클의 연장이 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이와 비슷했던 구간이 언제였냐면 이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치켜 세워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치켜 세워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여기도 그랬었고요. 여기 자체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어느 구간이냐면 사이클 후반에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다 고금리 영역이고, 그리고 금리가 공격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시장이 대체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죠.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버틴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뀐 상태이잖아요. 여기서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는 강한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사이클이 다시 상승 사이클로 다 돌아가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연장이에요, 연장. 연장은 바꿔 말하면 버블이 더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버블이 더 심해지면 이게 터질 때는 후폭풍이 더 세거든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의 버블을 더 키우는 상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부메랑이 조금 더 심하게 돌아올 가능성, 후폭풍이 심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계속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뭐 리세션 하락장이 지금
당장에서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갑자기 여기서 치켜 세워서 올라가려면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야 되거든요. 갑자기 금리를 크게 인하해야 되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없잖아요. 후보군이 있긴 하지만 그걸 미리 짐작해서 대응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거를 뭐 흐름 추적을 계속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또는 관점이 약간 변할 때마다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